예, 이제부터 이모분란에 대해서 수업할 고교과 2학번 홍성현입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 태국과 개항을 두고 둘러싼 조선의 상황과 그 속에서 홍성대군의 탄핵 이후 조선의 내부 상황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틈을 타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시켰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이모분란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차별과 무시를 받다가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건인데요. 요즘에도 보면 뉴스에 훈련병 사망 사건이나 그런 조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보고 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분란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모분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네, 설명에는 목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순서대로 이모분란의 배경, 전개,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복습 퀴즈와 생각하는 시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분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우선 그때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이렇게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안에 현재 영성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민씨였는데 이 민씨 세력이 외척으로서 세부 정치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방산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세금이 백성들에게 부담됐고 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세금과 또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필요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세금 인상 때문에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시간에 제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했었는데 일본과 그런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 일본으로의 무제한 쌀 유출이라는 조항 때문에 관세도 없이 일본에게 엄청난 양의 쌀이 퍼져나가면서 조선 내의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첫 번째 원인과 연결되는데요. 개화 정책을 하면서 새로운 군대, 즉 신식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식 군인에게 먼저 보급분, 월급 등을 지급하느라 구식 군인에게 보급, 급료, 대우 등에서 다방면의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씨 정권에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13개월 동안 군대를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13개월을 쫄쫄 기다리다가 마지막 드디어 급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료가 1개월치는 일단 돈이 없어서 지급된다라는 말에 군인들은 일단은 받으러 갔습니다. 그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횡령 때문에 그 와중에 아랫사람들이 급료의 반을 쌀 대신 모래나 그러니까 벽시에 껍질 부분으로 섞어버렸고 군인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쌀들을 삥땅 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군인들이 그 관리나 아니면 보관 부작들을 때려 죽이고 궁궐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세금은 군인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에 ben조했고 구식 군인들은 대원군을 초대해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궐 습격 도중 수많은 민씨 관료들이 살해되고 왕의 아니었던 중전, 즉 명성황후가 실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쌀 가격이 폭등한 것에는 일본이 원인이라고 했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가 살해되며 공사관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지르고는 봤는데 부담당이 안 되면 역적으로 찍히니까 왕의 아버지이자 전 집권자였던 대원군을 불러들여 대원군을 다시 위정자로 세우고 정권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인이었다, 일본 정부였다. 근데 한국에 있는 공사관에서 갑자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공사관이 불탔고 공사는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무나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없으면 뭐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일본 공사가 죽고 공사관이 불타면서 일본은 일단은 조선에 먼저 항의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군인들이 말을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군대 파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일본 말고 조선에는 청나라라는 조선의 당시 상국이었던 한대 중국이 있는데요. 왕이 자기가 헛수아비가 되자마자 자기 아내와 짜서 실종됐던 명성황후와 다시 짜서 청나라에 자기 나라 군인들을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에서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듯 명성황후와 고종이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 청나라 또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선에 진화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보다 당시 확실히 강한 나라였고 청나라는 군인들은 부식 군인들을 손쉽게 진압하고 대항군을 처음으로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도 우리나라 조선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한테 조선을 뺏길 수는 없으니 공사관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명목으로 똑같이 군대를 파견했고 조선은 이 일을 뒷수습하기 위해서 처음 일본 두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각각 청나라와는 독점상인 수중무역장정, 일본과는 제물포의 조약인데요. 청나라와의 맺은 조약의 내용에서는 대표적으로 청나라 상인의 뇌륙 통상 허용, 치해법권 명시, 한성의 청나라 군대 주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현대식으로 펼치면 중국의 모든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디든 마음대로 장사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중국인이 한국 안에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절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에 대놓고 중국 군대가 돌아다녀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청나라가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부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해 주면서 내민 청구서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 조약인데요. 우리나라 조선 정부의 사왕의 배상금 지급, 이모곤란에 관련된 처벌, 이번 일본 공사관의 일본군 주둔이 주요 내용입니다. 각각 여기서 일본은 어쨌든 이 이모곤란이 일본이 일으킨 사건도 아니면서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기 나라의 내로원과 공사관에 피해가 일어났으므로 조선 정부는 이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나라한테 힘좀 뜯으려고 그 나라 현재 그 시혜보다는 100억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공사관의 일시 없이 우리 그 한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국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임무곤란의 결과입니다. 임무곤란의 결과로 인해 처음에 양국의 대립이 심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수도인 한성에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가 주둔했고 조선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이 각각 조선 내에 있는 각국의 우호적인 신화들을 포섭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의 경제적 수탈 심화입니다. 최애국 대우를 적용받은 열강들의 내집분석권 행사,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최애국 대우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에 전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애국 대우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있는데요. 당시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내륙통상권, 앞에서 말한 내륙통상권이 이 조약 내용 안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청나라랑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에게는 내륙통상권을 아까 허용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의자지만 다른 나라가 이런 조약을 체결했으니 자기네 나라 조약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조항이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만 받지는 않았겠죠. 당시 열강이라는 불리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그 외에도 일본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 최애국 대우라는 조항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탈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계약화의 분열이라는 결과 또한 있었는데요. 이모곤란의 진행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계약화 일부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고 계약화가 온건계약화와 급진계약화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우호적인 신화들을 처음 우리 각각 포섭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온건기압하는 비교적 청나라에 급진기압하는 비교적 일본과 가까웠던 신화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의 내용,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맞추면 제가 마가렛을 드릴 건데요. 문제에 손들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불란의 원인. 아까 제가 4개 말했었죠? 그중 2개 정도로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제가 과절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식 그리고 하나만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지나친 과세? 네,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지나친 과세?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밀린 금요, 쌀값의 상승, 과대한 세금, 신식분인가의 차별 이 중에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원인까지 해서 아무거나 2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선수하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모불란의 영향으로 아까 일본과 맺은 조약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뭐뭐뭐 조약인데? 세물포 조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포 조약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모불란 이후 청일 양국과 맺은 조약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주둔했었죠? 청일 양나라에 뭐뭐가 주둔했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각각 한성, 현재 서울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불란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전개과정, 결말까지 이게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던 정상적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들은 시설개혁이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해야 했고 버티다 못한 군인들이 따지자 조정 관료들은 군인들의 역적 함의로 잡아들였습니다. 왕은 자국의 군인과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고 이에 세계의 가국들은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만약 너무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어려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뉴스 등을 보면 휴연명 사망 등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제2, 제3의 이모불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모불란 이후 인건기압과 백신기압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가신정론과 그 이후에 일어난 검은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아무나 받을 수 있겠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